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이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선인장은 건조 지역에서 조용히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튼튼한 뿌리와 즙이 많은 선인장 덕분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선인장이 어떻게 수확되고 가공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바람이 마치 불처럼 거세지는 가운데 선인장은 돌투성이에 바싹 마른 땅에서 당당하게 솟아오릅니다. 수확기에는 두껍고 굵은 선인장과 수분을 머금은 선인장 열매가 수확되어 가공시설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런 다음 주스나 술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첨단 생산 공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인장은 먼지 덮인 소외계층에서 사막의 슈퍼푸드로 거듭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모든 내용은 이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이 가시가 있는 식물은 멕시코의 전략 작물 중 하나로 여겨지며 멕시코는 매년 수십만 톤의 선인장을 수확하며 세계 선인장 생산량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선인장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멕시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욱이 선인장은 영원한 문화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식량, 산업 자원, 그리고 생계 수단을 제공합니다. 멕시코에서는 100년 초 산업만으로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과육은 달콤하고 상큼하며 수박, 배, 키위의 풍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당도는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과일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가뭄에 강하고 재배가 간편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프리클리 페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핵심 요소로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험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뜨거운 태양과 돌이 많은 토양 덕분에 선인장이 놀라운 생존 방식을 찾아낸 전국 곳곳을 탐험하며 함께 해볼까요? 씨앗을 고르는 과정은 무엇이든 첫 단계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풍성한 수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극도로 높은 기온이 일상이 되는 멕시코의 반건조 지역에서 적합한 품종을 고르는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지난 계절에 자란 모식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왕성하게 자라고 해충에 강하며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선인장을 찾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성숙한 잎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잎을 제거하고 며칠 동안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아물고 식물을 다시 심기 전에 부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작물과 달리 선인장 노팔은 씨앗이 아닌 영양번식으로 번식합니다. 맛있는 씨앗 하나리 새로운 세대를 낳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서 깊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토양과 식물을 이해하며 생명은 결국 마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조용히 심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 수단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다음 중요한 단계, 즉 토양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토양은 태양과 바람 아래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키워낼 토대가 됩니다. 심기용 씨앗이 준비되면 농부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인장은 건조함을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져진 토양층을 깨고 어린 뿌리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20, 30cm 깊이로 갈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토양의 수분 유지를 위해 소나 닭에서 흔히 추출한 퇴비를 비료로 사용합니다. 산성 토양이나 염분이 있는 토양 지역에서는 볏짚재와 석회를 사용하여 pH 균형을 맞춥니다. 그들은 땅의 비옥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하고 가뭄시 뿌리가 물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조건만 조성합니다. 주로 이러한 제약이 회복력, 즉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회복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토양을 제대로 갈고 심은 밭에 잘린 부분을 영구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된 후에 심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수명을 유지하면서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밭은 약 60도 각도로 배치되고 훼손된 토양에 오일 10cm 깊이로 묻힙니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어린 뿌리가 서서히 뻗어나가도록 하려면 적절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재배자는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고 생명의 시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즉시 물을 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식물이 더 강한 지지력을 갖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처음 2주 동안 토양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아래층에 묻힌 수분을 찾아 더 깊이 뻗어나가도록 촉진됩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까지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싹은 식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작은 신호입니다. 관수량은 측정하여 정하며 식물이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토양을 적실 정도로만 줍니다. 선인장의 경우 공급되는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도착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어린 식물이 혹독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건기가 충분히 지속되고 태양이 각 선인장의 가장자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면 선인장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녹색에서 호박색으로 그리고 진한 진홍색으로 변하며 마치 사막의 햇살을 연약한 껍질 아래에 모은 듯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첫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선인장 열매는 연약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가시로 덮여 있어 머리카락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수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확 과정은 대개 이른 아침 태양이 이미 사막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에 이루어집니다. 농부들은 긴 소매, 장갑,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가시투성이 식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쇠집게나 곡선 칼로 과일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비틀어 부드럽게 밭에서 꺼냅니다. 얇은 껍질이 찢어지거나 껍질 깊숙이 박혀 몇 시간 동안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가는 가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확한 과일은 근처에 있는 대나무 바구니나 플라스틱 통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줄을 따라 이동하기 편리하면서도 접촉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배 나무 열매를 수확한 농부들은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노팔 잎을 수확하는데 노팔은 흔히 선인장의 허파라고 불리는 연약한 녹색 줄기입니다. 아주 작은 잘못 잘라도 모식물에 손상을 입히고 전체 생장 주기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작업조차도 실제로는 매우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잎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무질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면은 매끈하고 두께는 전체적으로 균일하며 특유의 빛취색이 살짝 감도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뿌리 가까이에서 빠르고 섬세하게 잘라냅니다. 눈은 작은 성장점인 눈알을 피하도록 주의합니다. 눈알은 작은 극힘에도 새순이 나오지 않는 작은 성장점입니다. 마치 가시층 뒤에서 작동하는 생물학적 리듬을 절단자가 인지하는 것처럼 모든 절단은 깨끗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잎은 대략 7일에서 10일마다 나타나며 건조한 땅을 가로지르는 끊임없는 호흡과 같은 이 주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수확 과정은 현재 대규모 농장에서 반자동 장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시속 최대 500, 700kg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건조한 지형에서 사용되는 복합 수확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밭이 평탄한 것은 아니며 모든 선인장이 줄지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파른 경사지에서 흙이 마른 껍질처럼 갈라지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에서도 모든 손길은 여전히 사람의 손에 맡겨집니다. 손질에 있어서는 기술, 직관, 그리고 오랜 경험이 어떤 기계도 따라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손질의 기술을 보존합니다. 수확 직후 선인장 잎과 열매는 통풍이 잘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조심스럽게 담겨 최대한 빨리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햇볕에 잠깐만 노출되어도 제품의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 과정은 반드시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햇볕에 농산물이 말라붙거나 수액이 발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기 쉬운 작물을 다룰 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자는 가공시설에서 수작업으로 또는 소형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된 후 준비구역에 배치별로 질서 있게 배치됩니다. 과일이 강한 햇볕에서 그늘로 이동하면서 공간은 시원하고 그늘지며 바닥은 깨끗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 후 각 패드를 손으로 분류하고 찬물로 세척한 후 조심스럽게 가시를 제거하고 약 30분 동안 물기를 뺍니다. 최상의 품질을 갖춘 패드는 용도에 맞게 포장됩니다. 전체 패드는 식당용으로, 슬라이스된 패드는 매장용으로 포장됩니다. 모든 상자에는 이력 추적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섭씨 4도에서 8도 사이의 저온 보관실에 보관됩니다. 이러한 저온 보관은 패드의 자연스러운 풍미와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낫습니다. 건기에는 상업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팔잎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축, 특히 소와 물소에게 녹색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세척 및 탈피 과정을 거친 노팔잎은 특수 분쇄기에 넣어 2~4cm 길이의 띠 모양으로 자르거나 소화하기 쉬운 부드럽고 촉촉한 으깬 사료로 갈아냅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영양 균형을 맞추고
조사료의 양을 늘리기 위해 잘게 썬 즙, 사탕수수 펄프 또는 말린 풀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식 기계로 선인장 패드를 시간당 1톤에서 1.5톤의 속도로 가공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반건조 지역에서 소들이 건기를 생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료 공급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생산량입니다. 최대 90%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칼륨, 칼슘, 그리고 천연 점액질이 풍부한 노파른 동물들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열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줄여줍니다. 노파른 풀조차 시들기 시작할 정도로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동물들을 위한 살아있는 물탱크 역할을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필요 없이 가축들에게 영양분과 물을 공급합니다. 마치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듯 선인장 열매들은 밭에서 시설까지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이제 나무 상자 안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겉껍질은 여전히 풍성하고 생기 넘치지만 먼지로 뒤덮여 있고 가느다란 가시들이 촘촘히 밝혀 있습니다. 이 가시들은 너무 연약해서 단 한 번만 건드려도 사막의 생각만큼이나 날카로운 바늘, 구름처럼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솟아오릅니다. 이 천연 갑옷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선인장 열매는 차가운 물 속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부드러운 솔질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가시 하나하나가 제거되는데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마지막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기계로 교정하는 것 외에도 모든 것이 경험에 의해 교정됩니다. 여기에는 수압, 회전 속도, 컨베이어 벨트의 기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백년초 껍질이 과일 표면의 마지막 익은 숨결처럼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밭에서 한 대의 기계로 1시간에 400kg에서 600kg의 과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정밀함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흠집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열매가 썩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속도가 정밀함보다 결코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먼지와 잔가시를 제거한 후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일꾼들은 눈과 손을 모두 사용하여 가장 맛있는 선인장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익고 단단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품질 보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갖춘 과일은 통풍이 잘 되는 트레이나 메쉬백에 꼼꼼하게 담아 포장 날짜와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손에 닿기 전까지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섭씨 8도에서 10도 사이의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읽고 즙이 풍부한 선인장 열매는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어 다양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선인장을 매일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 외에도 상당량의 선인장 열매가 가공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선인장 산업, 특히 백년초와 노팔의 재배 및 가공은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가장 주목할 만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선인장의 회복력과 생태적 적응력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제는 기술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선인장 주변 시스템의 지능입니다. 선인장 재배는 생산성이 자원 고갈과 반드시 동일시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농부들은 땅에 맞서기보다는 땅과 함께 일함으로써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황폐해진 토양을 회복시키며 경제적 가치와 영양적 가치를 모두 제공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 사슬 개발과 국제 시장 진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부들이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숙달했지만 특히 웰빙 및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 전 세계 소비자를 위한 가공 인프라와 브랜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기후 변화로 인한 사료 부족에 대한 전략적 완충 장치로서 선인장 기반 사료를 홍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선인장은 단순한 생존 작물이 아닙니다. 역경에 직면한 농업 진흥의 상징이며 식량 안보와 기후 회복력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